아주 유명하신 서영창 셰프님을 모시고 오토리즈를 활용한 피자 반죽을 해보려고 합니다. 끌고 왔으니까 일단 엄청나게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토리즈가 뭐예요? 오토리즈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오토 전분과 자동 분해야? 오토야? 전분과 오토? 그렇죠, 단백질을 오. 스스로 분해하는 거죠. 그 밀가루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분해한다, 이런 의미로 오토리제라는 게 1970, 80년경부터 프랑스의 어떤 빵 하는 누구? 챗GPT 물어봐. 레이몬드? 헤이몽 깰벨라는 헤이몽 깰벨? 헤이몽 깰벨라는 블롱제가 처음에 이 방식을 도용하기 시작한 게 한 1970, 80년대 정도부터라고 추정이 되네요. 자동 분해 방식. 맞습니다. 오토리즈는 물과 밀가루를 그냥 섞어둔 채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2~3시간. 제가 바게트를 한 10시간 정도 오토리를 주고 해본 적이 있는데 우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요시라는 거 왜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물하고 밀가루가 만나서 밀가루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맛 같은 거를 최대한 끌어내는 시간인 거죠. 짧게 강하게 하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게, 긴 시간 천천히 하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오토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최적화된 조건들이 있어요. 밀가루에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의 함량이 보통은 11%에서 12% 정도 오는데, 그거보다 너무 낮으면 오토리즈를 주는 동안 전분들이나 단백질 분해가 되고 늘어나는 성질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흐물흐물한 반죽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11%에서 12% 정도 이상 되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 이태리 밀가루는 W260에서 280 그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밀가루는 카푸토를 준비를 했는데, 카푸토 블루, 그러니까 그 피제레라고 하는 밀가루 준비를 했고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단일 반죽인데 그 정도면 되고, 아마 글루텐 함량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중강력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설탕이나 버터가 들어가는 제품들에는 좋지 않고, 그리고 수분율도 68%에서 70%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일단 수분하고 단백질의 어떤 작용들을 사용해서 오토리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만들어내는 수분율이 너무 낮으면 된 반죽이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토리즈를 주고 반죽을 하는 거에 최대한 장점들을 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분율이다. 그거는 몰라네. 보통 피자 반죽 같은 경우는 60% 전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클래식 반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좀 콘테포라리아 반죽 같은 경우는 좀 고수분율을 쓰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67%를 쓰고 있거든요. 67%? 한 68%. 지금 준비하는 68% 준비를 했는데, 네. 고수분을 쓰는 게 좋다 이거죠. 맞아요. 그 이상에서 오토리즈라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오토리즈 자체는 간단합니다. 물하고 밀가루 섞어두고, 소금은 먼저 넣지 않습니다. 이스트도 넣지 않고요. 단백질과 물의 상호작용만 오토리즈를 주는 시간 동안, 그게 40분이든 뭐 2시간이든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물 먼저. 그 다음에 밀가루 투입. 자, 저속으로. 하나 섞이고 있네요. 밀가루의 특성과 수분량이 같은 조건 하에서 오토리즈를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성질, 신장성이 발전하고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 내가 원하는 빵을 하는데 불필요할 만큼 신장성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제품에 따라서 적당하게 줄어들기도 해야 되고 늘어나기도 해야 된다. 오토리즈를 주는 시간을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바게트 같은 경우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적절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가루가 없을 정도로까지만 섞여주면 되고, 보통은 큰 믹싱기에 할 때는 그냥 믹싱기 안에 반죽을 두고 위에 비닐을 살짝 덮어주는, 위에 마르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지금 이렇게 살짝 늘려서 확인해보면 금방 뚝뚝 끊어지는데, 이따 40분 후에 정도 되면 이거보다 아마 글루텐의 형성이 좀 더 된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하면 되나요? 네. 한 시간 정도 지난 오토리즈 반죽이에요. 한 40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회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약간 오토리즈 반죽은 유연성이 있긴 해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시까지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리즈를 주고 나면 여기에 이제 소금과
이스트를 집어넣고 본 반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리지를 막 주고 나서 섞었을 때, 물하고 밀가루 섞었을 때의 반죽 상태하고 지금 한 1시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무 짓도 안 했죠. 우리 회의를 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반죽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렇게 스스로 글루텐 형성하는 일이 진행됐죠. 와. 아까는 뚝 끊어졌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막이 생겼습니다. 와, 그러면 뭐 평소에도 그냥 굳이 열심히 반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토리즈 방식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믹싱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산소가 들어가는, 그래서 산화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노화 방지나 아니면 풍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기도 해요. 여기에 이스트, 하고 그다음에 소금 네. 넣고, 네. 피자 반죽은 글루텐 형성을 최대치까지 하나요? 그때 달라요, 사실은. 어떤 피자를 만들 건가에 다른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클래식화 피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죽을 하고 휴지를 주고 볼을 만들 때까지 1차 휴지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덜 잡아되는데, 컨템포라니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강하게 주는 편이에요. 타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모든 게. 어쨌든 평소에 오토리즈 없이 진행된 반죽보다 반죽이 완성되는 시점이 아마 분명히 짧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물을 더 넣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물을 더 넣는 과정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시나주라고 해서 그날의 수분 정도, 습도 정도, 또 내지는 밀가루가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느냐 따라서 1%에서 2% 정도는 늘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반죽의 마지막 시점에 물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죠. 이걸 약간 고속으로 돌려보나요? 아니면 보조 돌려볼까요? 이게 바게트를 치면 너무나 된 반죽인가요, 이게? 전통 바게트도 65, 8% 정도까지 약간 된 반죽을 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건 역시 또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밀가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글루텐 잡혔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금하고 이스트가 다 섞이는 정도까지만. 물을 안 넣었는데 흡수가 잘 되나요? 생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믹싱이 이루어지는데, 드라이스트하고 다르게 인스턴트 이스트 같은 경우는 잘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끝내면 될 것 같은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0분만 뒀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할을 할게요. 250g씩 분해하겠습니다. 피자를 굽기 위해서 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뭐랄까 약간 모찌 같은 느낌이 3개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사실은 저희가 8시간 이상을 보통 발효를 시키는데 오늘 조금 급속하게 오토리즈 방법을 쓰고 이스트를 좀 많이 넣기 때문에 1시간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오토리즈로 저희 급속하게 좀 발효를 좀 시켜봤어요. 자, 3시간 만에 엄청 부풀었죠. 근데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번 주제는 오토리즈지. 맛있는 피자가 아니었어요. 오토리즈를 뒀을 때 신장성이 증가되는데 반죽을 치는 기계적 힘을 빌리지 않고 신장성을 늘린다. 아하. 이제 그럴 경우에 반죽 안에 들어가는 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반죽이 산화되면서 잃게 되는 풍미나 이런 거 없이 신장성을 늘릴 수 있다. 하는 게 오토리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고요. 신장성이 좋은가요? 신장성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오, 느낌이 좋아. 탄성이 없어가지고 엄청 잘 늘어나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엣지가 잘 부풀 수도 있네? 그렇죠. 피자에 필요한 어떤 한 부분을 오토리즈라는 방식이 네. 수 있는 거죠. 신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예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토마토 소스로 한번. 자, 치즈. 엣지가 잘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 이게 공감빵이 된다는 얘기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 컨템포라냐 중에서 이제 까노토 피자라고 하는데 요즘에 좀 약간 예뻐 보이잖아요. 약간 유행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까노토 타입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 식감이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제 클래식 피자를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또 기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장성 강화 때문에 오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야, 그게 무슨 피자냐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오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놓고. 자, 가보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토리즈를 사용한 피자 나왔습니다. 1분 식혔고요. 한번 잘라볼게요. 요게 지금 카프토 블루를 썼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한번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게 사실은 반죽을 3시간 만에 끝낸 반죽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맛있다. 도구에서 나오는 풍미는 폴리시로 한 피자로 한 거보다는 약하죠.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장기 발효한 미생물의 발효가 없다 보니까 약한데 그래도 3시간짜리 급속히 씹는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네요. 오토리지가 또 이런 식감을 만드는 또 그게 있었네요. 찐득쫄깃?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있네. 이게 오토리지의 식감인가? 아니면 너무 급속하게 발효해서 하는 건가? 그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발효가 길면 글루텐이 분해가 되는 미생물에서 이건 짧으면은 분해되는 시간이 좀 적으니까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지는. 저희 플리시 반죽법과 오토리즈 반죽법을 프랑스 빵 전문가한테 한번 배워봤는데요. 뭐 물론 이제 피자 결과물이나 어떤 바게트 결과물에서는 뭐 저희가 막 급속하게 하고 막 이런 환경도 그래서 결과물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플리시의 풍미도 괜찮았고 오토리즈의 요 식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유튜브? 아니요, 처음 해봤는데 너무 네. 재밌었고요. 다행이다. 그럼 또 와야지 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이 피자에서도 그렇고 빵에서도 반죽이 차지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 보면 내가 지키고 있는 반죽이 다른 반죽법에 의해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나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각 반죽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특성을 살리는 반죽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도 내가 사실은 옛날 교만할 때는 내가 진짜 유명한 피자집을 가보고서 야, 씨, 이거, 야, 나보다 못하는데? 뭐 이런 교만을 떨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또 그거를 추구하시는 그 반죽법과 그 만드는 기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더 많이 더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내가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한 시도 이런 것 없이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그걸 발견할 기회를 못 갖는 거죠. 아쉬운 일이죠. 저희도 보면 저희가 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깊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반복 숙달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쪽만 맞아요. 또 공부하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기법도 하니까 좋았잖아. 그렇죠. 그치? 맞습니다. 고맙지?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주 하자고. 네, 아무튼 진짜 바쁜 형님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이진영 셰프하고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이진영 셰프도 그리고 피체리오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